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미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보다도 우선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스테러스입니다. 신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경제적인 부분, 인권적인 부분, 그리고 내 불안 심리, 가족들과의 진학, 참 많은 것들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계시죠. 최고로 먼저 생각을 한다 그러면 투표권입니다. 투표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배심원 권리죠. 배심원의 권리가 있고 또 다른 나라에 어떤 경우가 생겨서 내가 다른 나라에 살다가 미국 시민권으로서의 미국인이라는 권리에 대한 주장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민권을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유 때문에 받고자 하십니까? 사실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은 10년마다 재갱신을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귀찮음, 그러한 부분 때문에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찌 보면 지금의 말씀드리는 내용이 해당이 된다면 사실 시민권 신청을 하시면서 인터뷰를 하고 시험을 보시면서 마지막에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거절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혹시 포함이 되신다면 차라리 시민권을 신청하시기를 중단하거나 혹은 내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내 이 부분에 대해서 영원히 찝찝한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는 시민권을 따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국의 시민권 신청이 생각보다 거절이 되는 이유 한번 상식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내용을 짚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청 자격, 요건에 있어서 충족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영주권의 보유 기간이 안 되는 경우. 나는 영주권을 받았으니까 이제 시민권 바로 따면 되지 않아? 라고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민권을 준비하고 신청하는 사람들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5년, 즉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을 미국에 거주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나 들락날락 했는데요. 한국에 6개월 살다 오고 3개월 살다 오고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셔가지고 5년이 넘어야지만 됩니다. 거주 요건 미달에 있어서 신청하시는 사람들이 시민권 신청 직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혹은 3년 동안 미국에서 절반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 연령으로서 나이가 미충족 조건에 되는 사람입니다. 신청자는 언젠가 나이가 18세 이상이 돼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꼭 날짜가 생일을 따져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형사 기록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미국인으로서 미국에 살면서 도덕적인 문제가 있은 경우 최고로 치는 게 이제 중범죄 기록이죠. 중범죄나 도덕적인 타락을 초래하고 있는 범죄 이러한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교통 위반 및 체포 기록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제가 비슷한 다른 주제들을 말씀을 드리면 저 교통 위반한 게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나요? 경미한 교통 위반은 문제로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문제가 되는 건 뭔가요? 음주운전입니다. DUI.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로 운전하시는 경우 깜빡 잊고 내가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안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프루프를 하고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영원히 무면허 운전으로 기록이 남겠죠. 그런데 이게 반복이 돼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이 반복이 되면 문제가 될 여지가 높습니다. 미국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죠? 텍스입니다. 세금 보고를 하거나 또는 납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경우, 즉
세금 보고를 안 했거나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친 경우. 이민법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경력이 가장 크죠. 이민을 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취업비자, 영주권 이런 과정 등을 쭉 통해서 했을 때 그래서 지문을 찍는 거죠. 지문 확인이라는 걸 FBI에서 신원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신원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과가 판단이 나와야지만 리엔트리 퍼밋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취업비자에서 영주권을 진행하고 영주권에서 시민권을 진행할 때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미국 정부를 통해서 그러한 이민 신청을 했을 때 허위 정보를 제공한 일이 있거나 혹은 예전에 이민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민권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충성 서약을 하거나 시민으로서의 의무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헌법 및 법치주의에 대한 충성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이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정부에서 판단을 했을 때입니다. 미국 정부에 대한 충성 서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면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많은 분들이 포함이 되지는 않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18세가 넘고 20세가 넘었을 때는 군 복무에 대한 병역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전시가 됐을 때. 그런데 그것을 회피한 경우, 군복무를 회피한 경우, 징집에 대한 부분을 회피한 경우, 미국 내에서 병역 의무가 있을 때 이를 거부하거나 도망친 경우에도 시민권 안 되십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60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험이죠. 영어에 대한 시험을 나 한국어로 볼 수 있느냐 그 정보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영어로 보는 시민권 시험에 있어서 실패를 했을 경우 당연히 안 나오죠. 영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 신청자는 영어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을 입증해야 됩니다. Reading, Writing, Speaking. 시민권 시험을 불합격했을 경우죠. USCIS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 미국 역사와 정부의 진행들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그런 경우는 당연히 시민권이 안 나오죠. 다음은 다시 한번 이민법 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최근에 와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행정명령의 제 첫 번째로서 지금 불법 체류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죠. 이 이민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혹은 제3국을 통해서 미국에 입국과 출국을 하셨을 때에 잘못된 기록이 있을 경우 과거에 미국에 살면서 불법 체류 기록이 있거나 출국과 입국을 했을 때 규정을 위반했었던 경우가 있다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영주권이라는 게 있죠. 조건부 영주권자의 경우는 조건을 해지하지 못했다면 시민권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모든 서류가 미국의 연방정부에 들어가거나 이민국에 들어갈 때에는 신청서에 대한 오류, 한번 오류가 발생하면 수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last name과 first name을 남편 성과 혹은 다른 성으로 바꾸신 경우 이런 경우에 또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 한국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middle name입니다. 그래서 middle name 중에서 예를 든다면 이름이 홍길동입니다. 그럼 last name이 홍이죠. 길동이 first name입니다. 그런데 길동을 쓰시면서 길 스페이스 동 DONG를 쓰신 경우에는 DONG가 미들 네임으로 D로 이니셜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경우에 처음에 진행을 하시거나 기존에 있었던 모든 서류들과 다르신 경우 즉 신청서 작성의 오류 또는 자료의 부족인 경우입니다. 부정확한 정보, 신청서에 실수나 누락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도 안 됩니다. 서류에 대한 필수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제출이 안 됐을 경우 예를 들면 출생증명서, 세금, 텍스낸 기록, 결혼 및 이혼 증명서 등이 필요한 제출을 서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부조, 즉
퍼블릭 차지에 대한 남용 기록이 있을 경우입니다. 정부 복지죠. 이거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제시해 드린 적이 있는데,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부 지원금 많이 받으시면서 걱정을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미국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을 부적절하게 이용한 경우, 기록이 있는 경우,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안 갚아도 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 낮은 이자율로 받는 경우도 있었고, 사업자를 통해서 지원금, 내가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지원받기 위해서 받는 경우, 근데 가끔 뉴스를 보셨죠. 있지도 않은 직원들 숫자를 늘려서, 그리고 있지도 않은 기계들, 그리고 회사 내에서 불필요한 기계들이 필요하다고 허위로 작성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받은 경우, 이런 복지 프로그램을 부적절하게 이용한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는 시민권 안 나옵니다. 재정적인 지원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시민권자로서 가족을 후원할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도 안 됩니다. 시민권 신청을 하는데 거절이 된다면 항소할 수 있나요? 어필을 할 수 있나요?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리뷰를 요청하거나 거절을 당한 사유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다시 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한 이유와 거절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아주 투명하게 이해를 하고, 때로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혼자 준비하셨던 게 문제가 된다면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리피트를 해드리면, 미국의 시민권을 신청하실 때에는 미국 내에 지속적인 거주, Continuous Residence가 돼야 됩니다. 장기 해외 체류자이신 경우 6개월 이상이 있으면 시민권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사이 해외 체류가 있었다면 미국과의 지속적인 연관성을 입증하셔야 된다는 거, 1년 이상 해외를 체류하셨던 경우에는 이 거주 조건이 초기화가 돼버릴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아셔야지만 되는데요. 이러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또 절차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 한번 여러분들과 상식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나중에라도 필요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필요로 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요. 멋진 하루, 건강하신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뉴욕 캐더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 매일매일 변의 뉴스 속엔 새로운 이야기, 그걸 놓치면 안 돼. 정치와 경제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 알아야 해, 그래야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 정보와 상식 뉴욕 기다리 쌤의 영상에 담아 세상이 주는 이야기 우리는 알아야 해. 시사와 이슈 눈을 뗄 수 없어. 깊이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거야. 과학의 발전 기술의 진보 우리 삶을 바꾸고 기후 변화 환경 문제 다 함께 풀어가야 해. 역사의 교훈 그 안에 답이 있어. 미래를 향해 나가 우리 길을 만들어가. 정보와 상식 뉴욕 기다리 쌤의 영상에 담아 세상이 주는 이야기 우리는 알아야 해. 시사와 이슈 눈을 뗄 수 없어. 깊이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거야. 가짜 뉴스 속의 진실을 찾아